예, 안녕하십니까. 이 화천대유 사건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 대선 앞두고 가장 중요하고 큰 변수가 되면서 이 자꾸 이제 이 탄핵을 자꾸 이렇게 거론시키는 이슈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일단 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 박영수 특검이 박 대통령을 구속시켰는데 박 대통령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이 박영수 이자는 지금 여기저기 뭐 수산업자한테도 차받고 여기서 지금 화천도에서 또 얼마 받아먹었는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렇게 돈을 처먹은 뇌물죄로 성립될 여지가 큰 그런 돈들을 처먹은 자가 수사한 내용이 똑바를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준석이든 저 윤희숙이든 이번에 곽상도든 친의 아버지가 해먹은 것도 모르겠다, 내 아들이 해먹은 것도 모르겠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로 자기 도우미의 딸 딱 한 번 봤다는 거죠. 어렸을 때 인사하러 와서 딱 한 번 봤다는 그 정유라가 독일에서 탄 말을 박근혜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덮어 씌웠단 말입니다, 윤석열 쪽에서. 그래놓고 지금 곽상도는 내 아들이 50억 먹은 거 모르겠다, 이준석이는 내 아버지가 농지 투기한 거 모르겠다. 그럼 박 대통령은 정유라 말 탄 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탄핵과 맞물려 가니까 일단 이준석은 이 탄핵이 터질까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준석이 다니는 곳마다 탄핵 질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이 안 들어왔는데도 쓸데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모조리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 불안한 심리, 자기들이 사기와 조작을 쳐서 권력을 강탈한 사건이 터질까봐 이 불안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 대권 주자들은 홍준표부터 유승민부터 윤석열까지 셋 다 탄핵의 주범이라 봐야죠. 뭐 홍준표는 아니라 그러지만은 지금 이 윤석열이나 유승민을 상대하고 있는 홍준표 보면 저거 완전 탄핵의 주범이에요. 왜냐하면 저 탄핵의 진실을 저걸 꺼내가지고 엎어버리면은 자기까지 날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해보려다 보니까 계속 역공 맞고 얻어맞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은 탄핵의 진실이 터지지 않는 선에서 요걸로 어떻게 해먹으려다 보니까 그냥 깐죽깐죽 거리는 거죠. 깐죽깐죽 거리는 거. 근데 이제 그게 더 위험해 보인다. 이게 어제 제가 이 영남일보의 송국관 논설실장 얘기를 이제 서울본부장 얘기가 그런데 깐죽깐죽 거려. 근데 실제로 탄핵을 끄집어내지 못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송국관 같은 사탄파 언론인의 입장에서는 야, 저거 박 대통령이 한번 치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한다 엎어지겠네. 그런 정국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지난주 건데, 음, 제가 이거를 좀 화천대유 때문에 이거 짚고하지 못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꺼내 들었는데, 이거는 참 완전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거 그냥 거짓말에 가까운 거죠. 이거 거짓말 가까운 거. 그리고 이 정치인으로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고 비인기 정책을 추진하다 탄핵을 당하면은 자기가 막았어야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당한 일을 하다가 보복을 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막았어야지 자기가. 근데 본인이 탄핵에 앞잡이를 해놓고서 이딴 얘기를 떠들으니까 이거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나 갑자기.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을 한다면은 저같이 탄핵을 막은 사람 입장에서 아,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롭고 올바른 정책을 하다가 기득권 세력에게 보복을 당했다, 이게 탄핵의 시발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자는 탄핵의 앞잡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들 이거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탄핵 얘기를 꺼냈는데, 어?
자, 국정농단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건 트리거에 불과했다. 이제 와서 보자면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미련스럽게 약속을 지키려 했다. 개혁과제를 수행하다가 지지율을 잃었고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마자 탄핵을 당했다. 글쎄 이걸 지금 이 무슨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얘기하고 싶나 본데 그 공무원 연금 개혁에 저항을 했던 인간이 또 유승민이잖아요. 그거 문재인하고 딜쳐가지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그 행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서 슬쩍 야밤에 통과시켜버린 게 유승민 아닙니까? 도발해서. 그래서 이준석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를 자기가 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누가 얘기하냐 따라가지고 이 발언의 이 취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저렇게 개혁을 하다가 이 기득권 부패 세력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탄핵의 앞잡이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앞으로도 이준석이는 정당하고 올바른 정책인데 기득권 세력의 저항 때문에 인기가 없는 정책은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죄송스럽지만은 미련스럽게도 약속을,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미련하니까 지키지 말자, 뭐 그 얘기인가. 박근혜 정부가 포퓰리스트였다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집권 전략으로 옳지 못했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연금 개혁 같은 것들은. 이거 완전 제가 파퓰리스트가 되겠다는 얘기. 저는 이자가 왜 이렇게 헛소리 하냐면은 이 탄핵이 터져 나올 거에 대한 이 공포심과 불안감 때문에 지금 자기 논리를 잊어버렸어요. 올바른 정책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담배세 인상도 재집권 하려면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었다. 한일 위안부 협상도 집권 여당의 책무를 하는 것이고 인기 떨어졌죠. 분명히 한일 위안부 협상 때문에. 응? 큰 마지막에 언젠가는 보수 정당의 기치를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견제해 나가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럼 박근혜 정권이 잘했는데 기득권 때문에 탄핵당했다. 근데 왜 앞잡이를 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이준석의 속마음이 드러났는데 지금 이준석과 유승민이 둘이서 똑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둘이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탄핵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이는 이번에 그 원래 중앙일보 미국 지사였나요? 원영석 기자가 질문했을 때 더 이상 박 대통령은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건 유승민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준석이랑. 그러니까 탄핵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통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랑 유승민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 김대중 아들 3명도 돈을 먹었고 노무현이 형도 돈을 먹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을 당했냐. 이명박이도 형이 돈을 먹었는데 왜 박 대통령만 도우미가 돈 먹었다 해서 탄핵을 당했냐. 그거는 사회적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보다 더 크게 먹은 건 아니지만 사회적, 시대적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핵시켰다라는 이거는 완벽한 거짓말이죠. 이거는. 아까 이준석이 떠든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완벽한 거짓말을 지금 유승민하고 이준석이가 슬슬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승민 이번에 대구 또 간대죠. 대구에서 유승민이가 어쨌든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유포해가지고 탄핵 책임론을 지금 벗어나려고 안달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뭐 저들의 공작을 막는다는 차원보다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탄핵에서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 비해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이유가, 제가 이걸 기사를 지금 하나 제시하려고 했는데 뭐 탄핵 관련 기사는 뭐 거의 이제 몇십만 건이 되니까 기사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혹시 한번 찾아서 한번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하태경이가 그때 질른 게 있어요. 하태경이 탄핵 주범이죠. 하태경이가 바로 이 얘기를 탄핵 당시에 질렀는데, 왜 김대중 아들도 돈 먹었고 이명박 형도 돈 먹었는데 왜 최서원이 돈 먹었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태경이가 김대중 아들이 돈 먹고 노무현 형이 돈 먹고 이명박 형이 돈 먹는 거를 그 당시 대통령들이 공모하고 협조하지 않은 반면 최서원이 돈 먹는 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 협조했고 공모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떠들었어요, 하태경이. 그리고 그게 유승민이 주도한 탄핵 발의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최서원이 해먹은 돈을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해먹었다고 자기들이 탄핵 발의안에다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 형사처벌에서의 이 결과로서 김대중의 3명의 아들이 돈을 먹을 때 김대중이 같이 알고 같이 해먹었다거나 이명박이 형이 돈을 먹을 때 이명박이 같이 해먹었다는 증거는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탄핵당한 거예요. 최서원과 같이 공모해서 해먹었다는 걸로. 그렇게 국회 탄핵 발의안도 적어놨고, 이준석이도 그것 때문에 이정현 당대표 사무실에서 단식하면서 탄핵하자고 울고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제 와서 거짓말을. 왜? 이제 자꾸 사람들이, 아니 박 대통령은 돈을 안 먹었는데 왜 감옥에 있지?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 대통령이 그렇게 큰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시대적, 이 사회적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기 치려고 대구 가서, 지금. 자, 그럼 진실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과 해먹자고 논의를 하거나 공모를 했다는 증거를 단 하나도 윤석열은 제시한 적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꺼내든 칼이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는 이 법률 단어는 대법원에서 부인이 돈을 먹었을 때 남편에게 법적 책임이 있냐 없냐, 이거 정치인 판결입니다. 이거 예전에 박성범 앵커 관련 판결인데, 케이크에다가 현찰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받았어, 와이프가. 근데 그게 박성범한테 이게 책임이 가냐 안 가냐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부 사이는 경제 공동체다. 부인이 먹었으면 그건 남편 먹은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경제 공동체라고. 근데 다만 그게 또 그렇게 먹었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모를 안 했는데 남편을 또 똑같이 처벌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단지 부인이 먹었으면 남편도 같이 먹게 된 거다. 효과를 같이 누렸다. 이런 판결이지. 그렇다고 해서 남편 모르게 부인이 먹은 것 같고 남편을 또 처벌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노무현이가 청와대에서 권양수기가 100만 달러를 처먹었습니다. 현찰로. 문재인이 비서실장 할 때. 요걸 문재인이하고 노무현이가 잘 전략 짜보니까, 아, 판례상 부부는 경제 공동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사범죄 문제를 부인이 받아 먹은 거를 남편이 몰랐는데 이거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법리를 세우고 노무현이가 나와서 내 와이프가 다 해먹었습니다 나온 거예요. 치밀하게 따져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노무현은 끝까지 모른 척했죠. 청와대에 100만 달러 현찰이 들어왔고, 그 현찰을 문재인이 비서가 들고 청와대를 다니면서 양수기에게 주고, 그 100만 달러를 대통령 전용기에다가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노무현이와 문재인이는 몰랐다.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수법으로.